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는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그래도 둘 다 플러스예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오히려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여파는 오늘 우리나라가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오늘은 국내 증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 이제 코스피 한 5.2%, 코스닥 6.9% 상승을 기록 중으로 있는데 이렇게 1월이 좋았던 해는 결국 전체적으로도 좋았던 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한 70 몇 %의 확률로 네. 이제 올해 전체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글로벌 증시가 뭐 좋았던 원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의 12월 그다음에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좀 줄어들 가능성. 그렇죠. 여기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뭐 기대감이 작용했는데 그 결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2대로 좀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결과 나온 이후에는 달러화도 좀 약세 좀 진행됐는데 근데 주 후반부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원화 대비로는 그나마 조금 더 하락한 면이 있다 좀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상외로 이제 예상 뭐 할 수도 있었지만 뭐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 인해서 환율이 다시 이제 1,450원대로 좀 하락하는 것이 투자 심리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뭐 조선과 방산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의 분쟁 타결 소식, 또 LA 산불 관련해서 뭐 언론 전력망 보고가 시급하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 엔터에서는 뭐 대형 신인들 출격 소식 등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조선이라든지 유리기판, 2차 전지, 원자력, 전력기계, HBM, 엔터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약세 업종으로는 자동차, 의식료, 금융, 철강, 제약, 바이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쵸. 끝나면서 제로가 이제 소멸되면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가 좀 약세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하여간 대형 쪽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자동차가 지난주에는 조금 부진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취임과 관련돼서 좀 뭔가 좀 아무래도 변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지난주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조정 정도. 그러니까 네, 잠깐 사실 쉬는 아시다시피 거군요. 현대차 뭐 엄청나게 기아차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에 상당히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끌 만한 또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차익 실현 욕구를 조금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그러면 지금 뭐 이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다. 지금 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두 종목 다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렇죠. 네. 어떤 실적 4분기가 과연 이제 환율 영향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자동차도 사실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난 하반기에 상당히 쉬었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죠. 뭐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특별하게 지금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1만 원대까지 현대차 주가가 좀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근 30만 원까지 작년 하반기에 갔던 네. 거가 지금 거의 50% 가까이 좀 한 30% 이상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역시 뭐 트럼프 취임식 네, 맞습니다. 있고 저는 BOJ 통화정책회의 이게 사실은 제일 좀 뭐랄까 우려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좀 크지 않을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지금 사실 들더라고요. 환율에 대한 그런 뷰가 네.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진입한 것 같다라는 뷰가 좀 상당히 좀 지배적인데 네. 이제 만일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내의 어떤 환율 수준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일단 그동안 증시를 주도했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업종들이 일부 의견입니다. 세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그가 일종의 소문의 사고 뉴스의 팔라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지금 사실
트럼프 지금 취임 이전에 후보인 상태 이제 대통령 네. 후보죠. 뭐 예정자 인 상황에서 뭐 조선이라든지 상당히 그쪽 관련해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예상보다 좀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죠. 반대급부가 나올 수가 그렇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이제 너무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것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반대적으로 예상보다 다른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좀 이제 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오늘 예. 사실 미국이 이제 휴장인데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국내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이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조금 다른 날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환율 하나 얘기를 좀 말씀 아예 하시면 네, 좀 더 네. 해주셔야 되겠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4일간 이제 다음 주는 그게 휴장인데, 사실은 되게 네. 길어요. 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휴를 앞두고 어떤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현금화 비중을 줄이는, 줄이는 예. 전략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 후반 가서는 오히려 좀 약세장이 있다가 보통 이제 연휴 바로 직전 날 강한 것이 제 경험상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은 좀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강하다라는 말씀은 주식을 더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비중을 이제 한 수목에 줄여놓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이제 3일 뒤에 그러니까 이틀 뒤에 이제 수도가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팔아야죠. 미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대략 한 수요일 화수 정도는 조금 그런 현금 비중을 줄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고 앞서 이제 비호재 얘기도 잠깐 해서 그런데 요즘에 국채가 다시 조금 4.6%로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채 10년물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달러 인덱스 좀 그렇고 조금 주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에 1,460원대 후반까지 갔었는데 다시 좀 더 1,450원대 이하로 또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환율 관련된 이런 달러 문제 이 외환시장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좀요? 네. 제가 지금 목이 좀 감기가 잠겨가지고 일단 지난주까지 상황은 지표만 좀 살짝 보면은요 원달러 환율이 1,459원까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추세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듯한 추세여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긴 한데 이 외환시장 상황을 한번 좀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다시 109까지 올라갔고요. 네, 사실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그쵸. 기간인데 특히 이제 4월에 이게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높은 수준의 환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스피가 현재 퍼가 8배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1,3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순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트럼프가 좀 당선인이 좀 취임 직전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틱톡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미국이 틱톡 지분의 50%를 보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시죠. 17일 날 미국 대법원이 틱톡의 매각, 그다음에 앱 제거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최종 결정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주말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과 관련해서 좀 다른, 그러니까 이를테면 틱톡이 이제 자신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대법원의 결정을 이제 최대한 90일까지 유예하는 그런 식의 결정을 행정명령을 사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기자회견 중에 바로 이 틱톡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오늘부로 틱톡은 돌아왔다. 틱톡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50%의 지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은 오히려 틱톡으로부터 큰 돈을 벌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담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틱톡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괴롭죠. 미국의 뭐 대부분의 이제 젊은 세대들이 틱톡을 다 쓰고 있는데 뭐 거의 뭐 SNS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또 이게 또 이제 모 회사가 또 중국 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막자니 또 그렇고 또 이게 계속 놔두자니 일테면 미국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보들 개인 정보를 비롯해 이런 정보들이 또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 같다는 이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이 틱톡 문제는 저희가 또 좀 나오는 대로 다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다시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면 MSCI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공매도 얘기도 좀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이게 MSCI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리밸런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언제입니까? 뭐 리밸런싱은 정확하게 2월 28일인데 2월 말이군요. 네, 그 전에 2월 12일 정도쯤에 리뷰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제 어떤 종목이 편출입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가 되겠죠. 지금 편입 후보로 예정이 돼 있는 회사들이 보면은요. 삼양식품하고 HD 현대 미포, LIG 넥스원, 그다음에 두산 여기들이 지금 편입 후보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다 당연히 편입이 될 만한 회사들입니다. 반대로 또 이게 또 중요하죠. 이제 시장에는 또 편출 후보들입니다. 이제 빠져나갈 후보들이 어디냐면 삼성 E&A, 한미약품, LNF, 엔캠, 포스코DX,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SK바이오, LG화학, 우선주들 있는데 보니까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유화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업종이 지금 업황이 별로 안 좋은 회사들이 좀 많이 편출 후보로 좀 현재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이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보통은 이제 편출입 직전에 이제 이게 이제 편출입 직전에 확정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 선취매매가 좀 나타나는 그렇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종목 같은 경우는 리뷰 직후에 매수를 해서 리밸런싱 때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예. 편출 종목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는 조금 리밸런싱 이후에 매수하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출 종목 중에서는 사실 리밸런싱 규모에 대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작은 종목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편출 후보 종목 중에서는 최근 한 달 거래 대금이 적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편출이 확정된 이후에라도 조금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편입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랑 그다음에 유동 시가총액을 동시에 지금 사용해서 결정을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제 편입 후보 중에서 그 시가총액에 도달한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주에 만약 큰 반등이 없다면 오히려 이제 실제 편입 종목은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나마 삼양식품 정도는 편입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삼양식품은 지금 뭐 황제주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주 이제 우리 김영재 이사님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업종 또는 반대로 하락으로 전환 업종 이런 업종들 그 다음에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보시니까 좀 상승 전환 그 관련된 업종들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시던가요? 네,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30주간 이동평균선의 바로 밑에 위치해 있고요.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조금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죠. 종목은 코스닥 종목 매매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업종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는데 그때쯤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 후보군으로 좀 진입한 게 섬유의복, 종이목재가 있고 뭐 그 안에서는 지금 FNF라든지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좀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목재에서는 대형 포장과 대동 그리고 이제 기계업종도 있었는데 기계업종에서는 좀 살펴보니까 두산 NLBT가 최근에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사실 뭐 지난주에 신규로 운송업종이 좀 추세가 상승 전환했는데 그런데 이제 구성된 종목 수가 매우 적고요. 시가총액도 크지 않은 관계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종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코스닥에서 금속, 기계 장비, 기타 제조 업종이 나올 수 있는데 이들 업종내에 속해 있는 뭐 성광밴드, 태광, 그다음에 HPSP, DIT, 로봇강전주, PSK 홀딩스, 필옵틱스, 슈피앤코리아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좀 눈에 익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전히 괜찮게 보인다 이 말씀이 되는 거고 시총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대형주 중심으로 본다면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 SK 하이닉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것이 네. 좀 눈에 좀 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와 셀트리온도 신규로 이제 상승 전환이 확인되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다시 재상승으로 전환됐던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난주 제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언급된 종목들이 대거 이제 상승 전환한 종목이 많았다라고 있는데 삼성당 제약이라든지 리노공업 등 여러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추세가 상승 전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 전환한 종목으로는 네. 코스피에서는 SK텔레콤이 추세가 하락이 전환했고요. 예. 코스닥에서는 휴젤과 카카오 게임즈가 추세 하락이 전환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 종목을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한미반도체, 삼성전기,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HLB, HPSP, 대주전자재료, PSK홀딩스, LS 머티리얼즈가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원자력과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강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좀 시간이 좀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어떤 종목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기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삼성전기 하는데 이게 여러 개 겹쳐 있더라고요. 네, 사실 지난해 온디바이스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있죠. 흐름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작년 7월에 17만 원대였다가 11월 10만 원대 초반으로 하락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그 이후에 바닥에서 한 21.5% 반등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4분기 부진할 거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와의 서버 그리고 전장 관련 매출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예. 어떤 고부가 가치의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될 수 있고 또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그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PER 14배 정도 되는데 과거 대비는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작년에 적자 전환 여기다가 트럼프 관련 우려 종목으로 불어내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60.8% 하락했다가 당일 주가가 12월 저점 이후에 40%대 반등에 성공함으로써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솔루션에 대한 증거가 평가가 호불호가 좀 나누어지는 편인데요.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컨센서스를 미달한다 아니면 초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갈린다는 점도 상당히 좀 그렇지만 실적 이런 것을 본다면 실적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뷰가 일치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접근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예. 있는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올해 4월에 동남아산 셀과 모듈에 대한 관세가 확정될 경우에는 미국 내 모듈 수급이 개선되면서 맞아요. 실적 예. 개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적으로 지금 기관의 순매수 유입되고 있고 현재 주가가 PBR 0.5배라는 그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대표적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뭐 2기 정부 들어가면 더 그러겠지만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거 계속 그 동남아 우회 수출, 멕시코 우회 수출 이걸 계속 막고 있잖아요. 중국산 제품. 네. 대표적인 게 또 이제 태양광 모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하나솔루션이라든가 OCI 홀딩스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대주전자료가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게 뭐 하는 회사죠? 이게 이제 실리콘 응급제 공급하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인데 지난주에 테슬라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거의 29.8% 상승했는데 원인은 이제 테슬라 신규 모델 Y의 기존 응급제가 아닌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응급제가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납품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로서는 최초로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일단 특징적인 점은 다른 소재 업체와는 다르게 지난해 한 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면서 턴어라운드 성공했고 실적이 좋네요.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 업체 중에서는 빠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차별점을 보여줬다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 기관 외군 동시 매수세가 진행 중으로 추가 받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조금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는 뭐 바닥권 형성이 아니라 주가가 뭐 상당히 반등을 했고 네. 그 외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실한 수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게 결국 참 업황 전체가 썩 좋지는 않더라도 실적이 좋은 개별 종목들은 그 중에서도 올라가긴 올라간다. 이거 사실 또 확인을 좀 해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